일부 JTBC 홍석현 회장을 만나 술자리를 일부 가지고 난 후 보수 언론은 민망한 수준으로 윤석열 총장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며 윤석열 총장은 임기제를 방패 삼고 수사권을 무기 삼아 정치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총장이 임기제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지휘 감독자로서 엄중하게 판단해보겠다. 임기제는 검찰 사무에 대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검찰을 무대로 정치를 하라는 정치 무대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라면서 정치를 하려면 사퇴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하는 국민적인 지적이 당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뉴스타파에서는 지난 7월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과 비밀회동을 한 적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고, 또 고발뉴스의 이상호 대표 기자도 중앙일보 사주 홍석현 회장과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관련 녹취록을 제시했었는데,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끝까지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렇게 차기 대선을 1년 6개월 앞두고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3위를 하던 윤석열 총장이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11일에 보도되며 조중동과 수구 언론들은 윤석열 대망론을 띄우면서 연일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론조사 기관 한길리서치에서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4.7%, 이낙연 대표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22.2%로 2위,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18.4%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1야당인 국힘당 후보들이 다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그러니까 심상정, 안철수,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 홍준표 이렇게 6명의 후보들을 로테이션으로 돌려 더구나 국힘당 후보들 오세훈 같은 대권 예상 주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그러니까 국힘당으로 몰려야 할 표들이 다 윤석열 총장한테 몰려갔다는 거고, 게다가 이번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50%가 50대 연령은 20.8%, 60대는 30.4%를 기록했을 만큼 위선조사 비율이 23%였다는 것입니다. 23%.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여론조작이 아니라 여론을 조성해보려는 아주 발칙한 꼼수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미애 장관은 지지율 1위가 나온 윤석열 총장에 대해 대권 후보 1위로 등극했으니 차라리 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촉구하며, 가장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어야 할 장본인이 정치 야망을 드러내며 대권 후보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 언론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면서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끌고 나가는 정책을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은 주권 재민이 아니라 주권이 검찰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며,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다.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선 후보 1위라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라면서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행태를 향해 핵사이다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사라졌다 라는 제목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도 처음이지만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아예 순위에 없다는 것도 처음이라고 콕 꼬집으며, 윤석열 총장의 국민의힘 대선주자 블로킹 현상은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사실 미칠 일이다. 가뜩이나 힘겨운 도토리 후보들을 더욱 초라하게 만든다. 국민의힘은 과연 냄비 속 개구리가 될 것인가? 윤석열 총장 현상에 국민의힘은 웃지도 울지도 못할 상황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아예 도토리 싹까지 잡초를 제거하듯 뿌리채 뽑혀버렸다. 문 밖에 그대 홍준표, 안철수만 범야권 후보로 된소리 맞으며 시들어가고 있다 라고 얘기하며, 그러면서 또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입장도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현미경 검증만 불러올 뿐이다. 정치권에 뛰어들 처지도 못되고 가족 의혹만 부각되기 때문에 본인도 괴로울 것. 이래저래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에서 멀어져만 간다. 갈 길은 바쁜데 해는 저물고 비는 내리고 불빛 없는 산비탈길을 걷는 나그네 신세다. 국민의힘 큰일이고 큰 짐이다. 내부 대선주자는 없고 문 밖에 그대만 울려 퍼진다 라면서 뚜렷한 대선주자가 한 명도 없는 국힘당의 현실을 향해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검찰 공무원인 윤석열 총장을 여론조사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수구 언론들의 윤석열 띄우기, 뻔한 것 아닙니까? 뻔한 거.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게 지난 4.15 총선이 끝난 후 미국의 포린 폴리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 이제 진보주의 국가, 문재인 대통령의 압도적인 승리가 한국 정치를 영구히 바꿔놨다, 이런 논평을 내놨었는데 이 포린 폴리시에서 내놓은 분석이 우리나라 정치판 상황과 딱 맞는 것 같아서 내용이 좀 길더라도 소개를 해드리자면, 민주당의 얼굴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 개혁을 주도해왔다. 2016년부터 민주당은 2016년 국회의원 선거,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등 4회 연속 전국적 선거에서 승리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4번의 전국 단위 선거를 연속으로 승리한 정당은 없다. 이러한 승리는 단기적인 전술적 조치의 결과가 아니라 근본적인 재편성의 결과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정치의 저변에 깔려있는 가정들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한다. 특히 한국 정치의 일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제 전문가들의 눈에 진보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 즉, 북한을 찬양하는 학생 운동가들이 이제 막 화염병을 내려놓고 정치에 입문했으며 수사적 선동에는 강하나 안정된 통치력은 없는 모습을 진보주의자의 전형으로 본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전날에도 영어로 쓰여진 한국 정치 분석 중 진보 성향 유권자가 사상적으로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한 견해는 이미 한참 전에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었고 이번 선거 이후로는 완전히 변명할 여지도 없어져 버렸다. 사실 한국의 중도좌파 정치는 민주화 운동에서 비롯되었고 전략적 마인드로 소속당을 승리로 이끈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많은 저명한 정치인들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학생 운동가들이었다. 정치인으로 입문한 초기에 이들이 이상주의와 실용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서 그 단계는 오래전에 끝났다. 오늘날 민주당은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30대, 40대 도시 유권자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신종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서도 볼 수 있듯 민주당 역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정당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수 진영은 점점 더 동남부의 지역적 거점에 갇혀서 노인들과 편협한 자들의 정당으로 그 세가 약화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로 얻고 있는 세계적 찬사는 보수적인 박근혜 정부가 불과 5년 전 메르스 확산에 대해 얼마나 갈팡질팡하고 비효율적이었는지를 매일매일 상기시켜준다. 간단히 말해서 한국의 보수 진영은 일반 한국인들이 지지하기에는 점점 더 창피한 당이 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보수 진영을 더욱더 극단적이고 이상한 모습으로 만들고 있다. 정치의 마지막